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최근 은행권 사태 이후 글로벌 자본 시장의 흐름과 투자처 역시 큰 변동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유창희 평론가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밤에 있었던 FOMC 네. 결과를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뭐 다들 예상했었던 것처럼 0.25% 인상을 했어요. 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도 네. 동결 네. 뭐 이런 것까지 끝까지 좀 고민을 예, 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재 그 물가만 본다라면은 금리를 동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그 고용 실업률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동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은 현재 정도 물가 수준에서도 금리를 더 안 올리고 동결을 하거나 혹은 그때 상황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좀 인하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실업률은 보통 4%가 넘는 거의 5%에 근접하는 실업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은 3.4%, 뭐 굉장히 3.5% 막 계속 예. 왔다 갔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금리를 이번에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앞에서도 뭐 좋은 뭐 FNC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넘어간다라면 일단은 그 성명서에 좀 변화된 부분들을 본다라면 예. 뭐 일자리가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들 뭐 최근 한 14개월 기준을 봤을 때 그 평균 그 13번 정도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고용 시장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항상 있었던 러우 전쟁 관련된 문구는 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미국 은행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나쁘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최근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좀 시장을 좀 달래는 얘기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다만 계속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향후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용 중에 그 발언 중에 그 발언이 좀 의미가 있는 게 금리 사이클에서 거의 정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발언했었던 내용 중에서 네. 은행 문제. 그러니까 은행의 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과 같은 약간 긴축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보면은 대체적 지표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은행한테 자금을 많이 단기성 자금을 대출해줬는데 네네. 이것이 뭐 새로운 QE냐, 변화된 QE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오히려 앞으로 대출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깐깐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FOMC가 패드가 스스로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그 그룹이라든지 봤을 때 대장은 가만히 뒤에서 있는 거예요. 분위기만 딱 만들어 놓고 예. 행동 대장이 가가지고 아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딱 분위기는 이제 FOMC가 금리를 올리거나 QT를 하지 않아도 은행의 어떤 자기 강화, 자기 기준 강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긴축의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 금리 인상이 더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신용 경색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라면 언제든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 이 굉장히 변곡점에 와 있다고 연 초반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변곡점이 조금 뒤로 물러난 느낌이에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투자자들은 뭐 유장희 평론가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죠. 투자는 그래도 계속돼야 된다. 네. 앞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계속해서 이번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은행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네. 상당히 좀 혼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그 3월 초 중순까지는 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3월 중순 이후부터 금 가격이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회귀를 하면서 그렇죠. 움직이 나왔었는데 위험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분류가 되었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최근 한 2주 사이에 거의 많이 올랐죠. 한 7, 80%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상당히 좀 이제 이게 그만큼 투자자의 혼란이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시장은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앞서 저희가 좀 홍경표 기자와도 얘기했는데 제니 딜런 장관의 네. 발언도 좀 주목이 됐던 게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모든 은행을 넓게 보호한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입장을 좀 번복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또 투자자들도 다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하루 만에 번복된 이 입장을 가지고 투자자들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 뭐라 그럴까요? 금리 결정하고 나서 네. 한 3시 반, 4시 정도까지는 미국 증시가 강보합권, 소폭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급증락하듯이 예.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1.6%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네. 그것은 결국에는 FOMC의 결과의 실망이 아니라 제니 옐런 장관의 좀 실망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반대이죠. 그저께죠.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제니 옐런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내용이 돌았어요. 한 2-3시간 전에 도는 바람에 그 미국 증시가 시간 내에서부터 프리시장 마켓에서부터 강세의 흐름을 띄웠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미국 정부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현재 뭐 SVB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의 흐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그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25만 달러 이상이 되는 예금자도 보호를 해주겠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아직 지금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 말을 했는데 네. 타이밍이 딱 그 파월 의장이 발언 끝나고 나서 신용 경색에 대해서 문제 없고 우리는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옐런 그 재무장관이 다른 장소에서 이 네. 얘기가 거의 동시에 거의 진행된 동시에 거잖아요. 진행되는데 거의 어때 파월 의장이 끝나고 나는 시점에 바로 이어지는 거라서 예. 뭐 시장에서는 둘이 사전 협의 없이 그 옐런 장관이 좀 배신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현재 미국 그 금융시장 조사해 보니까 네. 어쨌든 2주 동안 이제 여러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말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 분분한데 어찌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폭적인 지원이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네네. 되면서 어저께 주요 금융은행들이 한 4에서 5% 정도, 많게는 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한 10% 이상의 다시 하락세를 보여줬고 주요 증시 기술주까지도 다 하락을 하게 된 요소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달러 유동성도 문제일 텐데 연방준비은행들이 이제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 이 얘기도 좀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에 이제 UBS가 CS를 좀 인수를 하면서 예, 예. 뭐 스위스 정부 중앙은행에서도 한 100조 이상 네.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네. 또 UBS가 CS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 조건에 따라 달라겠지만 최대 14조 원까지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원을 해줄 그 손실 부분을 메워주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것들이 뭐 스위스, 영국, 뭐 일본, 뭐 캐나다, 뭐 미국 해가지고 한 6개 국가가 송화 스와프를 네. 맺었는데 기존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금액을 한정 지어가지고 그 통화 스와프를 했다라면 4월 말까지긴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같이 또 금액도 한정 제한 없이 필요하면은 통화 스와프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금융 시스템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이것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안도감을 줄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여러 가지 주시들이 나오고 또 말도 바꾸기도 하지만 어쨌건 뭐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 이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네, 많이 이제 어떻게 불안해하시죠. 투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다음 투자처는 뭔지 최근에 이제 채권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채권 쪽에서도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이 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은 뭐 약간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채권, 네. 뭐 코코본드라고 하죠. 네. AT1 채권이 뭐 한 2조 이상이 지금 제로가 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또 은행이 안전하다고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 뭐 그 예금자가 예금이 뭐 날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어디다가 좀 투자해야 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가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1,800달러 하던 거 1온스당 1,800달러 하던 것이 2,000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 비트코인은 2,000달러, 2만 달러의 거래가 되던 것이 28,000달러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자재 쪽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 뭐 구리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구리 가격이 저번에 우리가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예, 예. 구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예. 구리 가격이 작년 하반기 2022년 7월 달에 톤당 7,000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예. 최근에 보면 9,3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이 나왔거든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네.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예. 지금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재고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10월 기준에 보면 13만 톤이었던 것이 지금 6만 3천 톤까지 떨어졌거든요. 절반으로 내려왔네요. 네, 절반으로 내려왔는데 네. 구리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작년 10월 달에 뭐 7,000달러 아니 그 한 8,000달러 언저리에 있었던 게 지금 9,000달러 정도 온 거니까요. 예. 그래서 구리 재고는 줄어들고 있고 좀 구리 수요는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구리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산업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연관지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뭐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뭐 금 여기에 맞춰서 뭐 에코프로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에코프로는 맞아요. 빠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된다라면 배터리 판매는 늘어날 것이고 네. 또 수요는 늘어나는 거에 맞춰 반면에 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 중국산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아예 뭐 중국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내나 혹은 뭐 다른 쪽에 대해서 비중을 좀 높여라 이번에 그 CRMA 그 가이드라인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네.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구리와 관련된 상품, 네. 기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딱 또 네. 구리 뭐 전기차도 좀 다시 돌아가서 그쵸. 예. 저는 이제 구리 쪽을 보신다면 우리가 당장 뭐 구리를 집에 쌓아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예. 구리 선물을 좀 매수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구리가 사용되는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그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지지난주에는 미국의 칩스법 또 지난주는 우리나라의 K칩스법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용인 쪽에다가 3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정부가 6대 핵심 산업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한 550조를 유도를 할 거고 네. 그리고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세액 공제라든지 해서 정부가 많이 지원해 주겠다 네. 발언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든 네. 뭐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관련돼서 배터리 공장이 만들어지든 제일 중요한 건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비가 돼야 되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기라는 거죠. 전기. 네,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 공정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군요. 특히 삼성전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이 되게 안정성이 중요한 게 예. 전기 공급이 한번 끊겨서 이게 가동 라인이 한번 정지가 되게 된다라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그렇죠. 생산 라인을 구동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손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은 연간 60테라와트시의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산업 전력량의 20% 규모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이 47테라와트거든요. 네네. 그럼 서울시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더 많이 그러네요. 쓰네요.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특히 최근 이제 앞으로 한 25년까지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SK 하이닉스의 용인 캠퍼스가 완성이 되면 31테라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간. 그러면은 이 부분만큼의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탄소 중립, 환경 이런 걸 따지는 상황에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원전은 당장 지을 수도 없고 네. 또 부지 선정도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맞춰가 전력 인프라. 네. 예를 들어서 송배전이라든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요즘에 뭐 풍력은 해상 풍력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끌어올려면 전력 전선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구리 수요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이 구리를 원래 사용하고 있는 풍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만 이런 전력 인프라 쪽에 집중하고 있는 뭐 제롱전기라든지 뭐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송배전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제품 가격도 인상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해서 딱 그 구리 쪽이 구리를 하나를 본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게 파급되는 산업이 어느 쪽 갈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2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구리가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나트륨 이온 전지라든지 앞으로 그 3세대, 4세대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된다면 구리보다는 알루미늄 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박 수요가 앞으로 한 2, 3배 이상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DI 동일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원자재 수요가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 선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요즘 투자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